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이면 복스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 헬스케어 다뤘던 좀 외들로 오늘은 어떤 계획주를 잡고 돌아야지 어떤 형식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디를 봐야지 이제 장이 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을까 하는 팀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또 요즘 관심 있게 보는 거는 테슬라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스페이스X의 IPO 그리고 좀 조금 이따 풀 이야기 썰이긴 하지만 이제 클라우드 AI, 엔트로픽이 또 IPO를 다루고 있죠. 저는 사실 차트상으로도 이미 테슬라는 매집이 끝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런 형식으로 어제도 패턴 말씀드렸지만 이런 패턴은 매도 매수세 둘 다 털지만 그리고 다 이건 유동성을 쌓아놓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보면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차트 무브 다 나오죠. 이렇게 하방 막는 장소들은 다 예전에 매도자들이 들어왔던 자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집이 끝나면서 사실 이 아래의 캔들을 보는 게 제일 좋은데 제가 매도 매수를 언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다루었죠. 근데 정석적으로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을 찍고 그 아래 저점을 한 번 찍으면서 이 아래는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매수자들도 털고 여기 쳤던 매도자들도 다 털고 올렸다가 이 두 번째 캔들에서 저점을 정확하게 찍고 그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스페이스X와 테슬라를 다른 기업으로 보는 것도 맞지만 음 어쨌든 일론 머스크라는 오너라는 큰 브래킷 안에서 봤을 때는 저는 테슬라가 대략 500불에서 600불까지는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약간 패턴은 이런 형식으로 비슷하게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여기에서 명심하셔야 되는 게 사실 이렇게 보면 사실 여기서 삼각이 한번 나왔거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삼각인데 어 한번 보시고 왜 이 패턴이 테슬라를 말아 올릴 수 있는 패턴인가? 그리고 왜 테슬라가 보통 이런 형식을 가지고 말아 올리는지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여기도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한 번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중간값은 한번 되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올리다가 여기쯤 한번 다시 맞고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테슬라는 이제 향후 한동안은 쭉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목표가는 대략 어쨌든 신고가를 한번 맞으면서는 저항도 나올 거고 근데 어쨌든 신고가를 목표로 전 신고가를 목표로 여기 물량 있었던 매도 쳤던 애들 다 잡아내면서 한번 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네 제가 아까 말했던 한번 하방을 맞고 갈 수 있다고 했던 말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매도 구간 같은 경우는 여기를 지켰거든요. 이 매도 구간을 지키면서 여기 있는 매도 애들을 살려줬죠. 여기서 한번 내리면서.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에서는 또 생각해 보면 매수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 이거 패턴이 바뀌었네. 내가 좋아하는 패턴이 나왔구나.' 진짜 딱 이 그림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 캔들 꽂힌 게 너무 예쁘게 꽂혀 가지고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큰 이제 하락세는 많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테슬라는 좀 눈여겨 보시고 정말 저는 목표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00불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대충 차트를 그리자면 그냥 어느 순간 테슬라는 이러다가 한두 번 하다가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냥 전고도 그냥 뭐 이쯤에서 한 번은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 그래도 전고 뚫으면서 아마 6월, 5월 바라보면서 600불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길면 7월까지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은 이제 우주 섹터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 사실 이 기업은 여러분들 잘 모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아 이거를 좀 어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제는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RKLB가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우주 섹터 안에서도 대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뭐 스페이스X가 있는데 왜 대장이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우주라는 파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 파이 안에는 위성도 있고 데이터도 있고 통신도 있고 뭐 태양광도 있고 너무 분야가 넓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이 그리고 또 간단하게 말해서 진짜 로켓을 쏘아 올려보낸 추진 그것도 있고 이제 그 안에 또 내부에 포함된 기업들이 너무 많죠. 뭐 로켓을 쏘기 위한 엔진에 들어간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 우주라는 사업 안에는 사실 너무나 큰 이 파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혜택을 볼 회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RKLB 차트를 볼 때 저는 사실 B 차트를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B랑 RKLB랑 차트가 좀 비슷해요. 근데 B 얘기를 왜 했냐? B 애들은 엔비디아 그러니까 AI 텍 붐에 맞춰서 이제 애들이 생각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전력을 보충해 주는 애는 B야. 그러니까 B는 무조건 이제 어떻게 보면 혜택을 많이 볼 회사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걸 이제 그런 게 시장의 판단이었고 그래서 B가 많이 뛰었죠. 뭐 실적으로 맞기도 하고. 근데 RKLB 같은 이런 기업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얘들은 뭐 로켓도 하지만 사실은 국방도 하고요. 어주리랑 회사랑 들어가서 초음속까지 커버 치는 애들이고 저도 사실은 리서치를 막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그 미국 스페이스 뭐라고 해야 되죠? 네, 우주군 창설되면서 우주군 안에서 이제 엄청난 컨트랙트가 나올 건데 물론 여러분이 1차원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NOC, 럭키드 마운틴, 레이티언 이런 얘들도 당연히 수혜주겠지만 근데 걔들보다는 저는 아무래도 대기권 장악 및 대기권에 실질적으로 위성을 쏘거나 로켓을 쏘올려서 데이터 축적을 할 수 있는 얘들이 누가 있을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우주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반도체 칩들이 뭐가 있을까? 우주에서 슈퍼 컴퓨팅 할 수 있는 피지컬 에셋을 프로바이드 할 수 있는 애들이 뭐가 있을까? 과연 우주에서도 우리가 음, 같은 칩을 쓸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보시면서 좀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차트 자체는 안 예쁘긴 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레드나 RW나 전반적으로 뭐야 레드래 플라이죠. 네, 플라이나 그리고 또 ASTS도 있죠. 아니면 뭐 보야지 같은 것도 이제 좀 롱턴으로 바라보면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섹터별로 이제 섹터 로테이션이 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AI에서 AI 인프라에서 이제 우주가 이제 또 미국 정부가 미는 그 팀 자체입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 내부 안에 패스된 빌들 같은 거를 잘 살펴보면 캐펙스 스pen딩을 받쳐주는 빌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투자를 더 공격적으로 하고 트럼프가 계속 밀고 있는 팀이 뭐냐? 우리나라에서 투자하고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생산해라. 근데 이게 결국은 정말 이게 돌러 돌고 돌아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끝나면서 미국이 밖으로부터 제조업을 미국 내로 들어오면서 자국에서는 일자리가 일어나고 더 늘어나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밖에서는 옛날 미국에서 받았던 일자리 받아서 일자리를 돌렸던 사람들은 좀 피해를 더 볼 수 있는데, 근데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국이란 나라는 한 번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나가면 끝까지 나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띠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주를 봐라. 우주 섹터 안에서 먹을 수 있는 텐베거 같은 정말 예쁜 주식들이 많다. 이 안에 들어가는 섹터가 너무 우주 안에서도 너무 광활하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위성도 있을 것이고 통신도 있을 것이고 또 우주 올라가면 이제 에너지가 필요할 수 있어. 그럼 뭐 태양광 사업도 있을 것이고, 아까 로켓랩을 말씀드린 로켓랩 같은 경우는 이 분야를 다 포함해서 국방 초음속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이제 그 로켓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이제 국방의 기업까지 하는 기업이기도 하니까 아두릴이랑 같이 합작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RKLB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아 너무 올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이거거든요. 저는 어느 순간 어떻게 보면 인텔처럼 이 오랜 기간 매집이 끝나고, 물론 인텔에 일했던 기억이 있지만 전 새로운 신고를 더 만들면서 사람들이 우주가 정말 완전 띠이네 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 이 기업도 정말 많이 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10K를 보던가 뭐 어닝스 콜을 들으면서 뭐 옛날처럼 뭐 DCF 해가면서 뭐 이렇게 막 옛날처럼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는 또 어제도 헬스케어의 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성으로 도는 띠이 있다. 유동성이 움직이는 띠. 시대에 맞춰서 사실 보면 흘러가는 띠인데, 물론 AI가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전혀. AI는 아직도 핫한 이슈지만, 근데 우주 그리고 우주 안에 너무나 많은 서브섹터들, 아까 말했던 통신, 위성, 뭐 에너지, 태양광, 뭐 초음속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오늘 영상 안에서 말씀드린 기업들을 한번 좀 유심히 살펴보시고 조금이라도 뭐 한 주, 두 주라도 재미로 쟁여 보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네. 저는 어제 동영상 올렸던 거에서 또 말씀드렸지만 슬슬 저는 지수에서는 농을 때려서 그러니까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은 더 이상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섹터 로테이션이 도는 것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일 수익을 볼 수 있는 음 섹터 안에 먼저 선점해서 들어가시는 게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주 안에서도 저평가된 기업들이 있다면 그 기업들을 사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6-7 월까지는 한번 어 끈기 있게 가져가심이 어떤지, 예,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제 자세한 상세 설명에 적어 놓을 건데요. 제가 좀 유심히 보고 있는 기업들. 근데 여러분들은 제 말만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리서치 해 보시고 차트도 한번 그려 보시면서, 예, '이 차트가 어떻게 갈까?'라는 거를 그려 보시면서 접근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10K나 어닝스콜 같은 것도 옛날에 나온 거 들어보시면 더 좋고요. 그 사람 회사의 오너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접근하는지 중요합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좋아요 죄송합니다. 좋아요와 지금 형이 오늘 ton이 계속 꼬이네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어 여기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이면 복수였습니다.